2000년대 슈퍼전대 전성기의 시작을 알린 작품, 밀레니엄을 기념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성인 취향 노선을 버리고 다시 재차 아동 취향의 노선으로 변모한 결과 실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극적인 완성도는 역대 슈퍼전대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이지만 결과적으로 슈퍼전대에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다음 전대인 허리케인저부터 점점 슈퍼전대의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전작인 타임레인저가 저연령층에 대한 어필이 부족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작품은 밝고 경쾌한 이야기로 노선을 정해서 저연령층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고연령층도 좋아했다고 한다. 당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가오레인저 출연 배우들은 나름 인기가 있었으며 특히나 어머니들이 배우들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평균 시청률은 8.8%, 최고 시청률은 11.5%를 기록해 1988년 이후 슈퍼전대 최고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당시 앙케이트 조사에서 3에서 5세 남아에게 7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또한 완구 매상도 타임레인저의 2배나 끌어올리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가오레인저는 밀레니엄 슈퍼전대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수익을 올렸고 그 영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슈퍼전대는 매년 엄청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만약 가오레인저가 이만큼 히트치지 못했다면 현재의 슈퍼전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이 세대들이 현재 20에서 30대를 견인하고 있는 터라 2020년대에 일본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슈퍼전대 시리즈를 꼽으면 가오레인저는 원톱으로 꼽힌다. 완구 쪽에서도 이를 악물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퀄리티나 프로포션이 훌륭하다. 80년대에 못지않은 합금량에다 가지수도 많다 보니 콜렉팅 가치 요소 등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며 일본 경매나 중고 시장에서도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당초 타임레인저와의 VS 시리즈가 나오리라고 예상되었으나 배우들에게 있던 일정 상해 일심 문제로 가오레인저 VS 슈퍼전대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회상신 우려먹기와 후반부에 뜬금없이 역대 레드들이 우르르 나와서 폼 한번 잡아주는 등장신에 의해 희대의 괴작으로 취급되고 있었으나 갱갱전대 보우켄저 VS 슈퍼전대가 나온 이후로는 이쪽이 오히려 양반일 정도? 레인저스 스트라이크에서는 가오레인저만으로도 덱을 짤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을 자랑한다. 게다가 설정상으로만 존재하는 파워 애니멀 100채 중 하나인 가오 팬더가 등장. 랜스트에서 와일드 비스트는 긴가맨과 듀레인저, 아바레인저를 다 써먹어도 가오레인저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담으로 예전에 유리화라는 한국 드라마에서 가오 레드 역의 카네코 노보루가 깜짝 출연을 해서 당시 특촬 팬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었다. 초력전대 오레인저 이후 5년 동안 맥이 끊겼던 전대 극장판이 본작부터 재개되었으며 이후 VS 시리즈와 함께 매년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국내명이 파워레인저 정글포스지만 정작 등장하는 파워 애니멀 중에 정글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소수이며 도저히 정글하고는 거리가 먼 동물들이 주를 이룬다. 최초로 나놀이에서 이름과 코드명 외에 어구를 사용한 전대이다. 이를 통해 캐릭터성이 좀 더 부각되었다. 여러 후배 전대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나놀이에서 이름과 코드명 외에도 자신을 표현하는 어구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이전에도 소개 대사가 있는 전대는 적지 않았지만 본작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착하여 대부분의 작품에서 단체 전대, 소개 대사를 하게 된다. 국내에선 일본의 원판과 미국의 리메이크 버전이 모두 수입이 되어 나름 인기 있는 작품이지만 가오레인저는 특히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수입된 작품이기 때문에 국민 전대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도 상당한 수의 팬들이 베트남 출신이고 가오의 보주나 파워 애니멀 등 각종 비공식 제품들도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가오레인저 배우들이 베트남으로 방문했을 때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 환영했다. 가오레인저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양의 CG를 활용했다는 점에 있다. 전자전대 메카레인저 이후로 CG 사용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가오레인저에 들어와서는 멤버들이 등장할 때 한자로 가오라는 글자가 표기되거나 로봇 액션의 80% 이상이 CG로 연출되었다. 이것은 등장 메카들이 동물이라는 특성상 움직임과 형태가 제한되는 슈트나 모델로 촬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다는 평도 있었지만 너무 붕 떠 보인다는 평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수전대에 긴가맨을 비롯한 동물 컨셉의 전대는 있었으나 가오레인저처럼 동물 자체를 CG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활용성 문제로 메카들의 스토리를 집어넣기가 불가능했다. 그 덕분에 풀CG를 사용한 가오레인저에서는 일부 파워 애니멀에게 스토리를 부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점 덕분인지 이후 작품들에서도 다양한 씬에서 CG를 적극 사용하게 되었다. 로봇에 있어서는 최초로 멀티 합체를 사용하였다. 따져보면 격주전대의 카레인저의 RV 로보와 VRV 로보가 시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작품부터로 여분의 파츠가 되는 완구를 메인 메카와 함께 판매하였다. 이 여분의 파츠가 되는 완구는 어떻게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구성인데다가 그 파츠들끼리도 모아서 붙이면 다른 로봇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잡을 수 있었고 시리즈 최초로 무기를 소환하는 연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합체 방식은 이후 아바레인저나 보우켄저 등 현재까지도 후속 시리즈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만 문제는 그 영향으로 로봇이 많아지자 여러 로봇이 따로 놀기보다는 작중 나온 로봇들을 전부 모아서 그레이트 합체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만약 합체 디자인을 잘못 잡으면 사무라이 전대 신킨저의 사무라이 하오나
천장전대 고세이저의 하이퍼 고세이 그레이트, 열차전대 토큐저의 토큐 레인보우처럼 덕지덕지 합체가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가오레인저 이후 멀티 합체 시스템을 차용하지 않은 전대는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마진전대 키라메이저가 있다.